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오늘 5번째 방송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동규보다 더 센 거 오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이제 이걸 이제 취재할 조짐입니다. 유동규도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유동규의 만일에 협조가 없었더라면 검찰의 수사가 조금 더 딜레이 됐겠죠.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대장동 외에도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그 상방울 관련 이 이야기들인데요. 이거는 김성태를 만일에 수사할 수 있다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 가령 수사에 협조를 좀 한다면 실체를 밝히는 것은 식은 죽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여러 명이죠. 서로 간에 또 입을 맞추는 것도 있고, 서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요. 변호사비 대납건은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재명의 연루설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쉽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유동규보다 더 결정적인 정인이 될 수도 있다. 뭐 본인도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저런 어떤 과정에서 김성태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는 조건으로 김성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줄 수도 있겠죠. 형량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잡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모든 연루자들 전체를 다 뭐 그냥 엄정하게 그냥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악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성태와 이런저런 딜을 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저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요,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일요신문에서 저 기사를 냈죠. 유동규보다 더 센 거 오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 저 뉴스가 이 일요신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뉴스이긴 한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걸 거의 안 다뤘어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일요신문 같은 이런 곳은 주로 이제 폭로 기사도 많이 내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취재의 뭐랄까, ABC 원칙을 100% 다 안 지킨 뉴스도 가끔씩 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어렵다. 그러나 완전히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 김성태가 파키스탄에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UPI 뉴스라고. 여기도 뭐 그렇게 신뢰성 있는 어떤 뉴스는 아니라고 보지만 뭔가 이렇게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은 아닐 테죠. 김성태가 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제 또 파키스탄에 갔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있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1개월 전에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에 광림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 매각 대금이 무려 22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현찰 아닙니까? 이걸 갖고 도피 생활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이것 또한 일요신문이었죠. 그러니까 일요신문이 이런 쪽에 나름대로 특화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면요, 김성태의 지인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요신문과의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연내 입국을 원한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그리고 딜 아닌,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그야말로 한 축이죠. 이재명과
쌍방울 사이 연결고리를 증명할 키맨으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꼽히는데요. 사건이 불거진 뒤 김성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도피 행각에 나섰죠. 그런데 이 김성태가 여러 사람의 측근을 통해 귀국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김성태가요, 2021년 6월경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021년이니까 벌써 이제 꽤 됐죠. 2021년이면. 자, 수원지검이 쌍방울 압수수색에 돌입하기 직전인데요. 김성태는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일정 등을 전달받고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방아무개 씨 도움을 받아 도피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금년 2022년 8월 김성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며 여권을 현재 무효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다. 송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사정당국과 김성태 주변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김성태의 중대 결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성태가 귀국 일정을 물밑에서 현재 조율 중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귀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폭로를 시작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요, 김성태가 주변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등등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밖에 뭐 아주 긴 기사입니다. 이걸 뭐 다 소화하기는 좀 그렇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사 내용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김성태의 심리 상태를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엿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기사도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은 아닐 겁니다. 김성태의 소재지, 그리고 김성태의 처신, 어떤 결정, 이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언론사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상상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김성태의 상황에서, 김성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김성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김성태가 무엇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건데요. 자, 김성태가 만일에 국내에 돌아온다면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태국살이 혹은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다른 카자흐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쪽의 외국살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저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에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근데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도 타당한 상식적인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2, 3, 4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렸죠. 이재명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을 지킨다,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어차피 죽는다면은 저들 세계 자체가 이익 공동체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운명 공동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일에 이제 어차피 이제 버리는 카드다, 죽는 카드다 생각이 되면 그 범죄 집단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상대를 어떻게 하고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교섭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완전히 골로 보낸다. 제가 썸네일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고급 정보, 비밀 같은 것을 검찰에다가 이야기하고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을 버려서 김성태 자신부터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재명이 대통령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이제 떠났었고요. 그때 이미 이재명에 대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 혹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은 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켜보니까 국회의원 됐어. 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못 되었지만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제1당의 당대표가 되었으니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대통령 안 돼도 나름대로 당대표 되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닌데? 저러다가 진짜 감옥 가겠는데? 이재명 저거 믿고 있다가 내가 죽겠는데? 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다가 모든 정보와 비밀을 다 이렇게 불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구하기. 2와 3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이재명을 버리면 자기도 심각하게 막 간다. 어차피 이재명과 나는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좀 당하더라도 이재명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2번과는 반대의 어떤 포지셔닝으로요. 이재명 구하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외에 뭐 엄청난 어떤 이익이랄까 자금 같은 게 어딘가 숨어져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재명을 죽여버리면 자기도 그게 물 건너간다고 보고 어차피 뭐 콩밥 먹어도 몇 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재명은 구하자 대신에 내가 어떻게 뒤집어 쓰고 뭐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돌아온다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2번과 3번은 완전히 다른데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볼 때는 2번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3번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을게요. 저 집단 자체가 맺어진 관계 자체가 분명히 이익을 위해서 맺어졌는데 전부 이제 이게 건달 출신 아닙니까? 조폭 출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죠. 그래서 그 특유의 의리 이런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거대한 또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가버리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혹시 숨겨둔 그 액이 있다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일단 부해놓자. 혹여 나중에 자기가 뭐 감옥 가서 한 4, 5년 살더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구하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과 3번 중에는 분명히 저는 2번에 가깝다고 봤어요. 그러나 3번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에 가는 것이 어쨌거나 이익이다. 자기가 지금 객지를 떠도는, 해외를 떠도는 것보다는 한국에 가는 것이 이익이다. 전체적으로 뭔가 지금 자신이 뭐 한때 그 기업의 회장을 또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풀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에 떠돌다가 나중에 강제로 송환당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도 훨씬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죄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수단을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위해서도 한국에 가려고 한다. 이래저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뭐 또 역시 이것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돌아오는 것은 크게 봐서는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안에 한국에 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때는 저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뭔가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뭐 의미로서 한국에 가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유동규 하나로 인해서요 이재명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요. 자, 이 김성태가 만일에 돌아와가지고 검찰에 유동규처럼 협조를 해준다 그러면 이재명은 코너에 몰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제 큰 대조로 뻗었다고 봐야죠. 그러기 상태인데
김성태라고 하는 핵펀치 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냥 관자놀이에 이제 명중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큰 대조로 뻗어버린다. 카운트다운 뭐 10가지 세도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재명의 시간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은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 대한 위기로 지금 몰아가면서 친문 뭐 이런 쪽에 이제 인사들까지도 다들 지금 이재명을 지키게끔 이렇게 하는 수법을 그런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요 너무나 명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 당내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반명, 비명계가 있어요. 이낙연이는 뭐 헛개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잠시 이제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지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또 올라옵니다. 검찰에서 계속해서 진전된 증거를 이렇게 이제 노출을 시킬 텐데요. 그럴 때마다 지지율이 출렁출렁거릴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제 계속해서 본물 터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믿고 갈 수 없다는 주장 혹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은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보다도 그 안에서 먼저 정리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 하기에 따라서는 그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검찰이 중요한 어떤 수사 상황을 뭐 외부에 알린다거나 증거가 드러나면 그런 것을 슬쩍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만 해도 뭐 거의 그냥 이건 상황은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떡실신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유동규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김성태가 그 출신 내력 자체도요. 뭐 벌써 뭐 건달이고 조폭이니까 그 매점 자체가 벌써 뭐 불법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한 그런 결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꾼 자로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 짓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막 드러나겠죠. 그때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력이 살아있겠습니까? 개딸들인들 뭐 쉴드 칠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김성태가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제 판단에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고립될수록 이제 위기에 처할수록 이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는 빨라진다. 한동훈 장관도 지금 총력을 경주해서 김성태의 송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멀지 않았어. 금년 전에 해가 가기 전에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유동규보다 더 센 김성태의 귀국 송환을 환영합니다. 누리 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